안녕하세요. 뮤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 고용 호재와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좋은 흐름세를 나타냈지만 오후 들어 다시 긴축 경계감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이날 시장은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면서 페드의 긴축 행보에 대한 힌트를 찾고자 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8월 비농업 일자리는 31만 5천 개가 증가를 했고 전월 52만 6천 개 대비 줄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8월 고용이 골디락스와 같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의 보고서였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증시도 곧장 반응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국채 금리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은 오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후 들어 증시가 방향을 바꾸더니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날도 먼저 앞질러 나갔다가 뒤로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 중반엔 러시아가 9월 2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한 노드스트림 1 가스관의 운영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노드스트림 1은 독일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대로라면 유럽 전체가 심각한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증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0.74%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7.2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렌탈의 주가는 이날 0.54%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52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렌탈은 최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집중적으로 매수한 기업 중 하나로 58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현재 주가는 68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옥시렌탈이 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니 만약 옥시렌탈이 58불과 54불이라는 지지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날 1.36%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애플 역시 RSI가 70 이상을 찍으면서 단기 고점이 왔고 이후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55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애플의 주가 역시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이날 2.51% 하락을 하면서 RSI는 40까지 내려왔습니다. 테슬라는 8월 25일 주가 분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27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항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주식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AMD는 이날도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2로 마감을 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는 전날 중국발 공급 이슈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AMD는 현재 8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8월 ISM 제조 PMI가 시장의 예상치인 52를 상회를 하면서 전월과 동일한 52.8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준선인 50을 하회했던 신규 주문이 다시 기준선을 회복하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7.5%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전날 발표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 연준의 강력한 긴축 예고 때문인데요. 시장은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미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2년물 국채 금리는 3.5%를 상회하면서 올 연말 연준이 제시한 목표 금리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위험 척도 지표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준의 긴축을 버틸 만한 체력이 있다는 것은 꽤 위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버티는 동안 생각 이상의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는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수록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은 주식시장의 정확한 바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항상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주가창을 너무 자주 보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 이러한 시기 때는 주가창을 너무 자주 보시는 것보다는 늘 그렇듯 정해진 날에 적립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날 1.05%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5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최근 429불이라는 단기 고점을 찍고 392불 때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스파이 역시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슈로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만 잘 하시더라도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룰루레몬은 전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6.7%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룰루레몬은 북미에서 이미 운동 필수템으로 인지된 지 오래됐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캐나다는 거짓말 없이 5명 중 1명은 룰루레몬 레깅스를 착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룰루레몬은 이날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1로 마감을 했는데요. 룰루레몬은 최근 285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314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 전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한 이후 이날 1.67% 상승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시는 RSI는 4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브로드컴은 작년 12월 667불이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500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그 밖의 IT 기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적용이 되는 주요 칩셋들을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도 많이 떨어졌을 때 분할로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 브로드컴은 배당까지 든든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회사인 옥타는 최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관에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목요일 33% 이상 하락을 했지만 이날 6% 상승으로 전날의 급격한 손실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41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41이 나오면서 시장은 어느덧 공포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